당장 눈앞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가 있는 사이에 아마 지금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른바 특검법은 그대로 가겠죠? 표결에 올라가겠죠? 뭐 목요일에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뭐 본회의 표결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종전의 입장대로 아마 제2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부결 처리하고 1차 표결이라면은 아마 이제 종전처럼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전원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일단 친한계도 마찬가지지만 이탈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제2요구 되돌아왔을 때 무기명 표결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이탈표가 몇 표 나오느냐를 우리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14일에는 제2요구에 의한 표결이 아니고 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마 본회의에 다 같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너무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다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친한계는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이제 좀 초스피드로 이제 지금 이 특검법은요. 그 말이 좋아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 뭐 한 10서너 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무제한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 대상 중에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 사실 여당을 무제한적으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특검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그전부터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점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의 그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강하게 용산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장외로 나가서 오늘도 2주째 이제 조금 있으면 집회를 또 시작할 텐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 여론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대여 공격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들인 공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효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도 그랬고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도 그렇고 압도적인 표차로 특검법을 올려도 대통령은 거부하고 이거를 재표결할 때 소위 말하면 여당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탈표 8표를 못 얻고 지금까지 계속 이 모양이 있고요. 그러다 보는데 그 사이에 지난 2번 거부되는 사이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이거 특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 말하는 그렇죠. 거죠? 명태균 사건가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면 저는 여당이 행동할 때라고 아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최상병 특검 위헌 요소 있다고 먼저 발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대표 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발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 위헌적인 요소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 많잖아요. 법 발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뭐 13가지 다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소위 말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는 그런 법 발의하겠다라고 밝히면은 장외투쟁 요소는 싹 사그라들 거예요. 그럼 왜 안 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고 진짜로 진상규명에 대해서 여권은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왜? 야당 효율이라고 하셨는데 온 국민이 추위에 패딩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특검 발의하시라는 거예요. 패딩 얘기 잘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롱패딩 입기 싫으니까 로텐더홀에서 모여서 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사라진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민주당에서야말로 사라진 특검법 하나 좀 찾아주십시오.
그 작년 12월에 특검법 의결할 때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만 하기가 못하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함께 통과를 시켰죠. 그것도 이제 특검 추천 주체의 문제 때문에 제2요구돼서 되돌아와서 부결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와서 민주당은 그 50억 클럽 특검법은 두 번 다시 발의를 안 해요. 예. 그거야말로 우리 사법정의를 위해서 규명해야 될 대상 아닌가요? 자, 지난 10월 2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그 소위 검사 탄핵 청문회라는 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생생한 육성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 재판 로비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규명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두 번 다시 발의를 하지 않고 거론하는 사람조차 없죠? 그걸 한번 좀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외 집회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2주 연속 이제 장외 집회에 나서게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 장외 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공식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24년 11월 9일 토요일 6시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에 구군으로 공간을 결정을 했고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집회로 합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 일각에서는 방금도 들으셨습니다만 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서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네, 참 답답한 게요. 집회의 명칭도 그렇고요. 예. 참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도요. 요구는 하나예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들여라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의지도 없어 보이니까 그럼 물러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자꾸 그걸 갖다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래요. 그럼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시고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염원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예. 그런데 뭉뚱그려가지고 이것에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분노나 야당의 그런 집회를 뭉뚱그려서 이재명 방탄이다. 방탄도 한 3년 우려먹으면 이제 사골 빠진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거를 다 방탄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의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건 뭐냐. 예. 그런 점에서 방탄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국민의 뜻을 받을 때 아닌가. 좀 그런 말씀드리고 여권에서는 싶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좀 지금은 이제 당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 집회 나서고 이런 분위기를 몰고 하지만 이제 재판 결과 좀 나오고 나면 좀 잠잠해질 거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장외투쟁의 동력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난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했는데 예. 경찰 수산으로 17,000명,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데이터로 수산해보면 15,000명 정도만 왔습니다. 민주당에선 30만 수산이 거기에 3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작년 3월 25일에 광화문에서 국비태권도 한마음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다 나오는데요. 네. 광화문에서 차선 3개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다 막아놓고 했어요. 예. 그때 주최 측에서 발표한 인원이 2만여 명이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동시에 그 태권도 예. 그 품새 같은 걸 해서 등재된 인원이 12,000여 명입니다. 예. 그게 정확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민주당 장외 집회 17,000 내지 15,000이 왔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이 1인당 100명 정도 동원하면은 채울 수 있는 숫자예요. 즉 중도적인 일반 국민의 결합은 거기에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민노총과 직접적으로 결합했다는 비난은 받기 싫으니까 예. 시간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장소적으로도 아주 약간의 간격만 예, 예. 둬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림이 나오도록 전국 노동자 대회와 같은 날 지금 개최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죠. 예.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그 장외 집회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될 걸로 봅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방탄이 목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 2주째 계속 지금 광화문 쪽 시청 남대문 쪽에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와 국정 운영의 어떤 대전환을 요구할 뿐이지 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원하는 건 아니야.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대로 처분받아. 나는 그걸 지지해라고 하는 분들이 전체 참가자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당원이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참여하는 집회죠. 그러니까 당이 주최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그러면은 박근혜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때 민주당이 주최했나요? 야당이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들이 주최를 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대변인께서 뭐 2, 3주 뒤면은 동력 사라질 거다. 방탄을 위한 집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민주당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명태균 씨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부결되잖아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12월 달부터는 주체도 바뀌고요. 내용도 국민이 바뀝니다. 주최하는 집회가 그렇죠. 열릴 거다. 민주당이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라 예. 자발적인 정말로 국민들의 촛불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